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the...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을 때는 무덤덤하다가 사라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게 되죠. 이 레고 752 클라우드시티의 배신도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올 당시부터 피스수 대비 너무 비싸다라는 혹평 속에서 스타워즈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단종 후 그 가격과 가치가 갑자기 구름을 넘어 우주로 가버린 레고 스타워즈의 레전드가 된 제품입니다. 지금은 새 제품 기준 무려 12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번 게시물을 통해 다음 리뷰로 보고 싶은 제품 4종을 투표했었죠. 그 투표에서 3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이 클라우드 시티를 이번에 리뷰하게 돼서 너무 설레이는데요. 그럼 레고 미니 피규어 컬렉터로서, 그리고 디오라마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저 하키의 시선으로 본 이 클라우드 시티의 리뷰를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레고 752 클라우드 시티의 배신입니다. 부품수는 2812피스에 가격은 54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설명서는 꽤나 두툼한 380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엄청 많다는 점, 하지만 각각의 특색 있는 디자인과 컬러를 프린트로 일일이 구현해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닐 거라는 생각에 이 점은 살짝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립시간은 총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브릭나라 카페에서 새 제품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했었고 다시 분해하여 보관했었는데요. 이번 리뷰를 위해 다시 한번 조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제품의 느낌은 레고 10188의 데스스타를 좀 넓게 펼쳐놓은 느낌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 건물이 좀 낮고 넓은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죠. 역시 디오라마의 장점인 제품답게 미니 피규어가 무려 총 18기가 포함됩니다. 단종된 제품은 당시에 이 제품의 역사와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2018년쯤 레고 10123 제품의 리뉴얼 소식이 전해집니다. UCS로 출시된다는 루머가 있었죠. 그러나 MBS 마스터 빌드 시리즈로 출시가 되면서 UCS랑은 차별화된 제품군으로 나뉘게 되었고, 앞서 UCS로 출시했던 대형 디오라마 제품이었던 이웍 빌리지나 호수전투 역시 그 정체성을 함께 확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당시에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분위기였죠. 그 당시에 이 제품을 디자인한 한스라는 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과 슬레이브1 UCS 제품 등을 디자인한 스타워즈 대표 디자이너인데요. 그 당시 레고 스타워즈 유저들은 이 클라우드 시티 제품을 두고 기체는 정말 잘 만드는데 디오라마 제품은 좀 아쉽다 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혹평 속에 마트에서 40%까지도 할인이 들어갔었고 그 후 상당히 빠르게 단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절의 혹평은 당연한 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언급하죠. 만들어보고 느껴봐야 그 제품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확실히 2018년 출시 당시에도 구입해서 만들어보고 리뷰를 작성했던 유저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는 반응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절의 대략적인 분위기와 제품에 대한 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장단점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디오라마 제품답게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의 주요 장면들과 함께 제품을 디오라마 해보면서 이 제품을 한번 느껴보시죠. 위협하는 듯 솔로를 맞이하는 란도, 레아 공주를 다정하게 반기는 란도. 그렇게 솔로 일행은 란도와 함께 클라우드 시티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열리고 닫히는 출입문의 기믹들 또한 디오라마 연출 시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위아래로 열리는 출입문의 경우에는 고정이 된다는 점,
호기심에 폐기물실에 들어간 3PO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분해가 되고 범인은 바로 스토미. 응접실에서 R2D2를 걱정하는 레아를 달래보는 한 솔로. 폐기장에서는 소각될 뻔한 박살난 R2D2를 구해서 응접실로 향하는 추이. 그리고 다시 일행 앞으로 란도가 나타나죠. 느끼한 미소로 레아 공주와 솔로 일행을 복도로 안내하다가 그만 식당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다스베이더를 맞이하게 되고 란도의 배신으로 솔로는 당혹스러워합니다. 한 솔로는 다스베이더에 의해 취조용 의자에 앉아서 이유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걸 어필해보는 란도와 오히려 더 협박하는 베이더, 사랑한다는 레아의 말과 함께 카보나이트화된 솔로, 보바펫과 복도에서 경합을 벌이는 루크. 그 시각 레아 일행은 복도를 통해 슬레이브원이 있는 착륙장으로 이동하는데 보바펫은 카보나이트화된 솔로를 슬레이브원에 실어서 자바엇이 있는 타트린 행성으로 떠납니다. 카보나이트화된 한 솔로는 슬레이브원 아래쪽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란도는 로봇에게 명령하여 한 솔로 일행이 탈출할 수 있도록 베스핀 경비원들을 통해 복도에서 스톰트루퍼들을 제압합니다. 드디어 운명적인 재해를 하게 된 루크와 다스베이더, 광선검으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루크와 베이더의 경합이 펼쳐지고 루크를 카본 프리징 챔버로 유인하여 떨어뜨리는데 수련을 마친 루크라서 그런지 바로 탈출에 성공. 뭔가 강해 보이는 루크. 둘은 다시 광선검 경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비창과 원형창 역시 영화의 그 느낌 비슷하게 최소한의 빌드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란도는 방송에서 제국군이 왔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고 스톰트루퍼와 경합 중에 R2D2가 극적으로 문을 열면서 밀레니엄 팔콘이 있는 착륙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주인공은 R2D2인가요? 베스핀 듀얼이라는 제품 또한 이 장면이 모티브가 되었죠. 센서 발코니에서의 결투, 저항을 해보는 루크. 그러나 손목이 잘리게 되고 다스베이더의 명대사죠. 이 상황을 부정하는 루크. 끝! 그럼 간단하게 752 클라우드시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레이브 1과 트윈포드 클라우드카의 작지만 깔끔하고 섬세한 빌드가 예술입니다. 먼저 슬레이브의 특징인 중력을 이용해 위치에 따라 저절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가변식 날개의 기믹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다리미 같은 형태를 상당히 잘 표현한 빌드 역시 레전드급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슬레이브 1만으로도 이 클라우드시티 제품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클라우드시티에 포함된 슬레이브 1만 구입한다는 글 역시 그 시절 게시판이나 중고나라에 자주 올라오곤 했죠. 트윈포드 클라우드카 역시 조립해보면서 감탄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기체를 표현하려 한 빌드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만들어보지 않고는 느껴볼 수 없는 만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체 두 기만으로도 조립하면서 그리고 전시나 디오라마를 통해 보여지고 느껴지는 만족감 역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주 좋아. 두 번째, 스타워즈라는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는 많은 팬분들은 레고라는 장난감을 통해 그 명장면들을 재현해보며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시티는 바로 그 점에서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파트별로 총 12가지 형태의 공간으로 나누어 영화 세트장처럼 멋스럽게 디자인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감독이 된 느낌으로 다시 영화 속의 명장면들을 레고의 다양한 구조물, 기믹, 그리고 특색 있는 각각의 미니피규어와 함께 연출해보고 그걸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레고 스타워즈 팬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너무나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팔콘씬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면이 재현이 가능하더군요. 물론 앞서 언급했던 이번 3월에 출시하는 미디 스케일의 밀레니엄 팔콘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면 그 마지막 탈출씬까지 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피규어의 구성 역시 레전드입니다. 각각 저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S부터 F까지 등급을 나누어 보면서 미니피규어별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 우선 신형 클라우드시티 루크입니다. 등급은 B입니다.
주머니를 표현한 프린팅과 얼굴의 두 가지 표정 중 부상을 입은 루크의 표정이 정말 압권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베스핀 듀얼이나 폴리백으로 좀 흔해진 피규어라는 점이 조금은 낮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스베이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우선 등급은 B+입니다. 너무 흔한 디자인과 팔 프린트가 되지 않은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따뜻한 아버지를 표현한 얼굴의 프린팅이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시티에만 포함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아 공주인데요. 등급은 A입니다. 치마와 토르소 앞뒤 프린팅이 예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컬러감 역시도 상당히 영화 속 레아 공주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A를 받을 만큼 나름 희귀성 또한 높은 피규어인데요. 레아 공주를 전종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에겐 필수로 수집해야 하는 미니 피규어입니다. 호수 전투 복장을 한 레아 공주입니다. 등급은 C입니다. 일반적인 느낌의 디자인이라 패스. 클라우드 시티에서만 수집할 수 있는 상당히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한 솔로입니다. 등급은 S입니다. 와우. 그 시절 레고사에서는 좀처럼 잘 하지 않는 바지의 옆단에 프린팅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꼭 수집해야 할 한 솔로의 희귀한 미니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추이와 R2D2 그리고 3PO는 또한 너무 흔하기에 패스. 또 다른 레어한 피규어죠. 보바펫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팔 프린트와 케이프만으로도 이 친구는 상당한 값어치를 하는 미니 피규어입니다. 비록 케이프가 제외된 팔 프린트가 좀 더 선명하고 멋있어진 신형 보바펫이 얼마 전 맥로봇을 포함하여 출시가 되었지만 사실 프린팅이 조금만 달라도 전종을 모으는 컬렉터들에겐 상당히 희귀한 수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올드해진 프린트와 케이프, 이 역시 신형과는 차별화된 이 클라우드시티 보바펫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클라우드시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란도인데요. 등급은 무려 S입니다. 신형 란도의 헤어피스는 레고 10123에 비해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얼굴의 표정 역시 좀 더 개성있는 란도를 잘 표현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케이프는 안쪽 부분의 화려한 색상에 독특한 무늬가 특징이라 란도의 퀄리티를 더욱 높여줍니다. 그래서인지 몸값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친구랍니다. 란도는 언제 어느 제품에 있든 옳습니다. 특히 전종을 목표로 수집하는 스타워즈 매니아라면 이 란도 컬렉션은 필히 모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베스핀 경호원 2기에 이번 제품에서 처음 등장한 클라우드카 조종사 2기, 그리고 어그너트 기술자와 리뉴얼된 로봇 IG-88 정도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카본 프리징 챔버에 설치되어 있는 기믹의 구성이 상당히 신기하고 독특합니다. 단순한 조작을 통해 카본 프리징이 되기 전후의 한 솔로를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지요. 주요 장점들을 보셨는데요. 역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렇게 큰 단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세트장에 연결되어 있는 서브 세트장인 착륙장과 카본 프리징 챔버에 연결이 너무 느슨해서 일체감이 떨어집니다. 둘 다 뭔가 브릭에 살짝 걸쳐져 있는 느낌이라서 이동 시에 각각 3번을 나누어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이동이 온전히 가능한데 이게 은근히 좀 귀찮아요. 좀 더 단단하고 깔끔하게 고정을 해서 일체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빌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중간중간 타일의 마감이 생략되었고 제품 아래를 받치고 있는 브릭들의 마감 역시 타일로 되어 있지 않아 책상 위에 올려서 디오라마를 위해 클라우드시티를 돌리다 보면 책상에 기스가 나는 등 끝마감이 좀 더 깔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가 좀 크기들이 제법 크고 개수도 제법 많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붙이는 것 또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굴곡이 있는 부분을 붙이려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숨도 참아가면서 붙여야 하는데 정신적인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라고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해요.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제 생각에도 2018년 당시 54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출시를 했는데 저는 원래 피스수 대비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피스수만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크기의 구성 그리고 미니피규어 수 대비 가격이 비싼 건 인정합니다. 정품 가격이 스타워즈 프리미엄이 붙었더라도 40만원 정도만 되었다면 참 괜찮은 구성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출시 가격이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을 단점이라고 언급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고 클라우드시티의 가격은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높이는 낮지만 넓이가 제법 넓다 보니 폭이 60cm 이하인 장식장에는 전시하기가 조금 힘든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전시를 했을 때 정말 멋진 디오라마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죠. 물론 구조상의 사각지대는 있지만요. 또한 데스스타에 함께 두면 상당히 멋진 전시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원형의 구조 때문인지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이렇게 해서 디오라마와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우리는 이 레고 752 클라우드시티의 배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 하키의 시선으로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총평을 통해 이번 리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 출시 전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타워즈 매니아들 사이에선 인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비운의 제품이었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디오라마 제품들이 그렇게까지 큰 인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앞서 언급했던 스타워즈 시퀄의 인기 부재도 한몫했고요. 레고사의 가격 정책 역시 제품 판매 부진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죠. 하지만 단종된 후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레고 팬들과 유튜버들 또한 이 제품을 지금에서는 다시금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제품에 대한 비평을 뒤집는 호평을 이제는 이어가고 있더군요. 그만큼 분위기와 시기 그리고 가격으로 인해 제품의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시티는 정말 비운의 제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타워즈라는 프랜차이즈를 좋아하고 그걸 다시 레고를 통해서 재현하면서 놀이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많은 매니아들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이 클라우드시티 제품은 각각의 라인 구획이나 소품들 그리고 구성들이 영화의 세트장을 360도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멋진 제품입니다. 거기에 다양하고 많은 미니피규어들의 구성과 미니피규어 스케일의 구성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점 때문에 이 디오라마 제품을 가장 선호합니다. 앞으로 레고사에서도 기체나 함선도 좋지만 이런 크고 쌓는 맛이 있는 마스터 빌드 시리즈를 자주 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끝으로 레고 752 클라우드시티에 총점을 매겨보자면 제 점수는요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 리뷰인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이번 리뷰는 영혼을 갈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는 분들은 수천인데 이 좋아요가 왜 이리 박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원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 그럼 지금까지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였습니다. 메로폴스 비디오